제가 관리하는 대부분의 개인 고객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사업자입니다. 제 고객들이 저한테 보험을 가입하면 납부하는 세금이 절세되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개인이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세가 얼마나 절세가 되는가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은 무조건 보험에만 가입을 하면 본인의 세금이 많이 줄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들이 주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개인 차원의 보험 가입의 절세 효과입니다. 크게 세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효과입니다. 세액공제를 통해서 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종신보험과 같은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이러한 보장성 보험을 가입을 하면 1년에 일정 금액을 한도로 해서 일정 퍼센트를 곱해서 산출된 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약간의 세금이 절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금 저축에 가입을 해서 1년에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거기에 또 일정 퍼센트를 계산해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적용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이 뭐냐? 바로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입니다. 자, 보험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저축성 목적으로, 다시 말하면 사망이나 질병 같은 거 말고 그냥 해약을 하거나 만기가 돼서 보험금을 탔는데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타게 되면, 수령하게 되면 이게 원래 보험 차익이 생겨서 이자 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 보유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비과세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다. 좀 이따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종신보험이나 같은 생명보험들, 자동차 보험 같은 이런 보험들, 이런 보험에 가입을 했다가 내가 불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아서 차익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부분은 저축성이 아니라 바로 보장성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혜택이 있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하나씩 좀 자세하게 분해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장성 보험의 절세 세액 공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공제는 근로자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근로자만. 그래서 여러분 사업자라든지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는 요 금융소득만 있다든지 기타 소득만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되는 거죠. 어떤 제도냐? 보시는 것처럼 납입액이 1년에 연 1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거를 12로 나누면 대략 한 달에 8만 몇천 원쯤 되는 돈인 거죠. 살짝 아쉬운 건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일부의 분들은 자동차 보험 하나만 가지고도 1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추후에 필요한 실손보험이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것들은 아예 여기에 못 들어가는 그런 일도 발생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금액을 한 200~300 정도로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너무 1인당 보장금액의 작은 한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올리면 세금이 줄기 때문에 국가는 100만 원으로 계속 정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납입한 금액 1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납입보험료의 12%를 곱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보장성 보험이 장애인 전용이다 라고 하면 12%가 아니라 좀 더 많이 15%를 곱해서 공제를 해주죠. 자,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연 100만 원을 냈다 라고 하면 12%가 바로 12만 원인 거죠. 여기에 옛날에 주민세라고 이름 불렸던 지방소득세가 또 10%가 붙기 때문에 12,000원이 붙는 거죠. 그래서 총 13만 2천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보장성 보험의 좀 더 자세한 공제 요건 같은 것들은 뒤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하나 참고할 사항입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여러분 소득공제로 이 보장성 보험 혜택이 공제가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로 제도가 바뀐 겁니다.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앞쪽에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차이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시는 이 소득공제 옛날에 2013까지는 자,
위쪽에 있었던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다음에 뺀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죠. 이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나면 산출세액이 나오죠. 그 밑에서 빼는 게 세액공제인 거죠. 따라서 세액공제는 그 금액만큼 세금이 바로 줄고요. 소득공제는 그 뺀 금액만큼 과세표준이 줄어서 곱하기 세율만큼 세금이 주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2013년까지는 동일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 하더라도 세율이 높은 분은 더 높은 금액의 세금이 줄고 세율이 낮은 분은 더 낮은 금액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불입을 했는데 내가 만약에 6% 구간의 사람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 곱하기 6% 6만 원이 줄지만 내가 만약에 40% 해당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100만 원 곱하기 40% 40만 원이 줄었죠. 이래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은 공제를 받아요. 세금을 조금 내는 사람은 조금 공제를 받아요. 동일한 보장성범법률을 냈다 하더라도.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거를 막기 위해서 자, 설명드린 것처럼 똑같이 100만 원을 불입을 했다면 무조건 곱하기 12% 일반 보장성 보험 이렇게 공제하는 걸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득세 절세가 바로 뭐냐면 세제 적격연금, 다른 말로 연금 저축에 불입한 보험료입니다. 이건 여러분 좀 전에 보장성 보험료가 근로자만 됐던 거랑 달리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제되는 그런 구조이고 역시 세액공제입니다. 납입 한도가 1년에 연 40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대략 33만 원쯤 되는데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총급여가 1억 2천만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해서 고소득자라면 그 400만 원의 한도가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월 25만 원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참고할 거 2022년까지 일정 소득 이하이면서 50세가 넘는 분들이라면 이 금액이 600만 원으로 한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몇 프로 공제하는 거냐?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12% 공제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총 급여가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 안 되는 약간 소득이 낮은 분들이라면 그 이율이 15%로 올라간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래서 연 400만 원을 불입했다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연봉이 1억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연봉이 1억 원이면은요. 여기 위에 잘 보시는 것처럼 총급여가 1억 2천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도가 400만 원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자, 이율이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기 때문에 12% 구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400만 원 곱하기 12% 하면 48만 원만큼 소득세가 줄어드는 거고 주민세라고 불리었던 지방소득세 10%를 추가하면 48만 원, 4만 8천 원이 추가로 줄기 때문에 총 줄어드는 금액은 5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좀 전 설명드린 것처럼 보장성 보험에서 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말을 바꿔서 세제 적격연금 이 세액공제도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였지만 자, 2014부터는 세액공제로 바뀐 거죠. 여러분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공제 요건 이런 것들은요 제가 뒤에서 또 다른 케이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0년 이상 저축성 보험의 비과세가 또 혜택이 있다고 했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13년도 2월 14일까지는 그냥 만기나 내가 연금을 중간에 해지할 때까지 보유했던 기간이 10년만 넘는다면 무조건 비과세가 됐던 거죠. 그 이전에는 5년, 그 이전에는 7년 뭐 이런 조항도 있긴 했는데 여러분 10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 날짜는 내가 보험에 가입한 계약 날짜 기준인 겁니다. 내가 보험에 가입한 계약 날짜가 2013년도 2월 15일 이후라면 그 저축성 보험의 형태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월 적립식이냐 아니면 종신형 연금이냐 아니면 일시납이냐 나누어서 월납으로 내는 거라면 10년 유지하되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된다. 5년 납에 대한 추가 조건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일시납 보시면 10년 이상은 똑같은데 1인당 2억 원 한도로 한다라는 조항이 생겼고요. 가운데 연금 형태로 받는데 죽을 때까지 받는 거다. 그리고 55세 이후에 받는 거다. 사망하면 이게 소멸한다 라는 몇 가지 요건들을 만족을 하면 이 종신형 연금은 10년 이상 유지, 뭐 월납, 일시납 이런 조건 없이 비과세가 되는 그런 항목들이 생겼습니다. 이게 바로 언제입니까? 2013년도 2월 15일이죠. 자, 또 한편 이제 또 한 번 세법이 바뀌면서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 4월 1일자 이후에 가입한 저축성 보험이라면 월납 다 똑같은데 추가로
자, 월 평균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라는 조항이 추가됐고요. 일시납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든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종신연금은 똑같은 조건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날짜만 기억하실게요. 2013년도 2월 15일과 2017년도 4월 1일자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전 가운데 끼어 있는 기간 4월 1일자 이후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비과세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건들을 만족하면 그 이자가 붙은 부분에 대해서 원래는 이자 소득세를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비과세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요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쪽에 또 다른 케이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의 소득세 비과세 내용입니다. 소득세법은요, 기본적으로 과세하겠다 열거된 것만 과세하는 그런 열거주의 과세죠. 그래서 소득세는 내가 이걸 과세하겠다 라고 한 열거한 소득만 과세를 합니다. 좀 전에 여러분 저축성 보험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라고 해놓고 거기서 이런 요건들을 만족하면 그거는 과세하지 않을게, 이런 식으로 비과세 요건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질병 등이나 자산의 멸실 등으로 발생한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건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을 바꾸면 현행소득세법은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제가 개인이 보험에 가입했을 때 대표적으로 줄어드는 세금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보험 영업의 고객의 대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근로자 그리고 자영사업자입니다. 물론 이분들 이외에 자산가들과 법인 CEO도 있지만 사실 자산가와 법인 CEO는 전체 보험 대상 고객 중에서 사실 VIP 고객으로 일부의 퍼센트에 해당하는 분들이고요. 여러분 금융영업 차원에서 보험영업 차원에서 자, 대부분의 고객들 상당 퍼센트지의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근로자랑 자영사업자죠. 그래서 이 자영사업자나 근로자들이 보험에 가입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얼마나 세금 줄어들까? 그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4년부터는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다고 했죠. 여러분 이래버리니까 아까 간단히 설명드린 것처럼 옛날 소득공제인 경우에는 내가 38% 적용된다, 40% 적용된다, 42% 적용된다 이런 분들이라면 동일한 보험 100만 원을 가입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곱하기 40% 세금이 줄어서 무려 40만 원 세금이 줄어드는 거였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다면 44%가 줄어드니까 100만 원짜리 보험을 들면 44만 원 세금이 줄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세액공제를 바뀌면서 이제는 보장성은 12%로 제한을 뒀고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도 고액자들은 12%, 저액자들은 15%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부으면 옛날에는 내가 40% 구간 사람이라면 40% 세금이 줄었는데 지방소득세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12%, 15%라면 율이 확 떨어졌죠. 그래서 일부의 분들은 예전보다 절세가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12%나 15%의 세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기본적인 보장성 보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노후 대비하기 위한 연금저축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가입할 매력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보장성 보험의 보험 차익이에요. 특히 이제 VIP 고객분들은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같은 것들을 금액을 월납을 높여서 고액으로 가입들을 하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중간에 조기 사망을 하시거나 하면 거액의 보장성 보험 차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보장성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혀 과세하지 않는다. 보험에 주어지는 굉장한 혜택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줄 아셔야겠죠? 또 한편으로 자, 저축성 보험의 경우에도 요건만 갖춘 비과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월납인 경우에는 1인당 150만 원, 일진할 경우에는 1인당 1억 원의 한도가 생겨서 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예금에 비해서는 비과세 한도가 조금 더 많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식구들한테 증여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거고요.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뒤쪽에 추가로 여러 케이스를 통해서 나중에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또 다른 개인 계약의 내용으로 나중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